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어제보다 조금은 개선된 모습이죠. 우리 공탐지수가 29까지 다시 올라온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25 정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지난주 후반 금요일 방송에서 28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그 수준까지는 회복을 해낸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은 중립 구간으로 조금씩 더 가깝게 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우리 투자자들이 무언가의 액션을 취해볼 수 있는 마음이 조금 더 생기겠죠. 하지만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만 커질 뿐 결국에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확실하게 바뀌는 전략을 세워보기에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달을 또 앞두고 있는 때니까요. 일단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관망을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전략은 추후에 4월에 접어들었을 때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내부에서 매도 압력은 어떻게 변화했을지 온체인 데이터죠. 거래소 보유량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 거래소 보유량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면 주 초반에는 거래소 보유량이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때부터는 조금씩 다시 거래소 보유량이 높아지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격과 조금 반대의 양상을 띠는 그 구간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내려오면서부터 거래소의 보유량이 늘어났다는 건 여기에서부터 매도를 준비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 매도 압력이 강화가 됐다라고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부터 강해지고 있었던 매도 압력, 최근에 가장 높아진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체로 좀 월 단위로 보거나 아니면 연 단위로 봤을 때는 여전히 거래소 보유량이 낮은 수치에 와 있는 건 맞습니다만 최근에 일주일 동안의 흐름 안에서는 매도 압력이 조금씩 강해졌다라는 거를 포인트로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도 압력이 비트코인 안에서도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알트 단으로의 영향력은 또 어땠을지 우리 시장 안에서 섹터별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난 일주일 동안 섹터별 변화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는 AI 섹터, 이 인공지능의 화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조금 짚어봤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 가장 위에 있는 선이 인공지능이거든요. 초반에는 조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또 내려올 때는 무섭게 치고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AI 섹터는 조금 변동성이 심하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관심을 두신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주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 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섹터 전반이 다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그나마 괜찮은 게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조금 낮은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건 0.54% 하락한 RWA가 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RWA는 전망이 좋다라는 말씀 저희 방송 통해서도 계속 전해드렸었죠. 여전히 전망이 좋아서인지 그래도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조금 선방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건 밈코인이 되겠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이 밈 섹터 3%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2위와 3위의 격차가 꽤나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섹터 위주로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별 흐름까지 만나봤으니까요. 이제는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전 대비해서 약간은 약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소폭이지만 내림세 보여주면서 67,700달러대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그래도 65,000달러 이러다가 이탈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움직임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안정을 찾은 듯한 모습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비슷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2,000 위에서, 그리고 XRP도 0.39%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솔라나가 비교적 낙폭이 큰다라는 생각 들었었지만 1시간 전 대비해서는 다른 메이저 코인들과 조금은 발을 맞춰서 움직이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락가락하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이제는 조금 새로운 달을 맞아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눈을 빌려서 시장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널드림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이제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급하게 볼 일 좀 있어서 이렇게 좀 편하게 입고 온 거에 대해서 양해 좀 부탁드린 부분이고요. 일단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알트코인단에 대한 순환매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간별로 상승 코인 특징과 그리고 어떤 생태계의 코인들이 오를까 이런 내용을 분석을 하고 투자자분들에게 좀 단기적인 그런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일단 많은 분들이 굉장히 주란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투자의 생각만 바꾸신다면 충분히 재미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나오셔서 매번 말씀을 해주시는 인사말이지만 그 안에 리스크 관리자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 눈치를 채셨을까 싶습니다. 최근 같은 시장 안에서는 물론 알트단에서 기회를 잡아서 수익을 크게 내는 것도 좋지만 손실을 키우지 않는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전문가님의 전략을 따라가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내고 있는 손실에서 조금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전문가님은 어떤 전략 세워주시는지 지금부터 50분까지 같이 집중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한 달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3월이 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또 오락가락하는 장이었던 것 같은데 3월 초까지만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네, 맞습니다. 갑자기 또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 시장 역시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건가라는 흐름이었는데 네. 이 한 달을 조금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3월달 시작은 뭐 제가 생각한 대로 좀 이렇게 그래요? 네, 빠집니다. 저는 이제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저를 싫어하시는지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뭐 조회수가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리스크를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제가 준비한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알트단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목차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일단 이제 2026년 3월달 매크로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3월 18일 날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뭐 네. 이건 당연한 결과값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물가압력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물가압력은 잡히지가 않고 있다. 연준에서는 아직도 물가가 왜 안 잡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와 정쟁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가압력 때문에 지금 금리가 동결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성장 고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미국 이제 4분기 2025년 4분기 GDP가 0.7%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GDP가 2%가 넘어가면 선방했다, 3% 넘어가면 정말 잘 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네. 2% 미만, 1% 미만이기 때문에 많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실업률 역시도 좀 냉각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FOMC에 있는 파월 의장께서도 뭐 이렇게 수치가 안 좋게 나오니까 뭐 스태그플레이션 오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에 네. 아직 우리 이제 미국은 뭐 견제하다 아직 괜찮다라고 발언하신 걸로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약간 다독이는 발언은 한 번씩 내놓으시죠. 항상 그렇죠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동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건 TGA입니다. TGA는 이제 우리 투자 트레이더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지표인데 이게 이제 연준의 이제 그 계좌라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5,740억 정도를 순차입을 했고 이제 현금 잔고가 8,500억 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내 통장에 돈을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동성이 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거를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좀 들고 왔는데 뭐 정책은 뭐 동결됐고 물가는 지금 아직까지 좀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3월달에 좋았던 거는 PMI 지수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일단 제조업이 좀 올라갔어요. 그나마 좀 다행인데 네. 이 제조업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아직 견제하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또 시장 해석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금리나 기대보다는 고물가 둔화 조합을 더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달러 금리 유가가 높은 구간이며 위험 자산 변동성이 확대. 이건 아무래도 에너지죠. 유가 이번에 유가 프리미엄 100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3월달, 4월달에 CPI, PC 고용 지표가 방향성에 정할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4월이 시작되면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이제 또 이런 물가나 아니면 PMI나 지표들이 발표될 네, 맞습니다. 이잖아요. 이 PMI가 그 전까지는 그래도 확장 국면 안에서 잘 유지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이번에도 조금 유지할 거로 보실까요? 아니면은 4월에 나오는 데이터부터는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실까요? 저는 이제 4월까지는 PMI 지수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래요? 부분이에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정책 중에 한 개가 제조업을 살리는 기술입니다. 그쵸. 그 제조업 때문에 사실 이런 금리 인하를 또 지향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일단 4월까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좀 이렇게 확정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편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전쟁권에 대해서는 4월달까지 4월달에 3월달에 그 지표잖아요. 그래서 네. 4월달까지 영향이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그 압력이 좀 덜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월에 나오는 데이터를 주시하고 있으신 분들도 꽤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월부터 나타났던 이런 에너지 가격, 이 전쟁의 영향이 이 4월에 나오는 데이터에는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께서는 이번에 나오는 지표까지는 조금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죠. 그래도 일단 지표가 발표가 된다면 우리 시장이 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또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전문가님 통해서 꼭 정보방 안에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월을 조금 한 판으로 정리해서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 주를 또 돌아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 시장에서 어떤 코인들이 조금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 어떻게 오름세를 크게 보였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눈에 띄는 코인들이 꽤나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지속성도 뭐 하루에 그치지 않았던 것도 많았던 것 같고요. 어떻게 조금 나눠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보시면 이제 그게 우리 국내 거래소 이제 업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래소를 네. 이제 자료를 들고 온 건데 일단 특징은 그겁니다. BTC 쪽이 많이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이 뒤에 초보자분들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코인을 매수했을 때 우리 원화로도 매수가 가능하지만 이 비트코인을 또 가지고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네. 그 보시면 지금 NKN이라든지 레이, 그다음에 소상트, 트리하우스까지 총 4가지 코인이 BTC로 움직였다는 게 굉장히 크죠.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 그만큼 재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 두 번째 중간에는 온톨로지가 제가 유심히 했던 건데 제가 이걸 3월달 중순에 또 가심 종목이었던 온톨로지 가스라는 종목을 제가 사실 관심 맞아요. 종목으로 또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 가스란 말을 뗐었으면 아마 지금은 좀 조회수가 올라갈 수 있을 만큼에 대한 힘을 가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온톨로지 가스는 별로 안 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래서 온톨로지가 좀 날라갔습니다. 근데 네.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섹터예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 번씩 경제 침체가 나왔을 때 중국에서 이런 중국 코인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도 뭐 일단 중국이 홍콩과 같이 해서 이렇게 그 NFT부터 해서 ETF까지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우회해서 승이 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코인들이 움직이나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온톨로지만 움직였고 아직까지 중국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결과가 났지만 우리가 지금 중국 쪽 코인 또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한 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금은요. 어떤 테마성으로 뭐 이렇게 정렬돼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 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의 이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거나 오르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떤 특징이 있으면 제가 좀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좀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테마별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값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5가지의 코인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나가고 있는데 사실 온톨로지 말고는 다 BTC를 기반으로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원화를 입금을 해서 직접적으로 그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네, 있을 맞습니다. 때 그걸로 거래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코인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개의 비트코인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금 뭐 이 정도 입금을 했는데 살 수 있는지 또 의구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파티션 시켜 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언제든지 투자 가능한 부분이고 이런 내용까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코인에 투자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로 사야지 마음을 먹게 되는 건 결국에는 비트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생각보다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등락의 폭이 크지 않다 보니까 얘를 조금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려있는 게 또 이 BTC 마켓입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도 코인을 살 수 있다는 점 여러분도 항상 알아두시면서 저렇게도 내가 수익을 챙겨봐야지라는 전략들 전문가님 통해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주간 기준의 상승 코인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다 할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다. 전문가님께서 네, 말씀은 하셨는데 이 알트 땅에서도 조금 더 소형에 있는 시총이 조금 작은 아이들이 요즘에는 좀 많이 튀어오르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BTC가 66K 부근까지 떨어지면 이제 그 가격이 싼 친구들이 많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구형 알트 저시총 친구들이 이렇게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뭐 특징이고 여기서 우리가 제가 한 가지 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시총입니다. 저시총. 오히려 메이저 코인들은 횡보가 길었고 오히려 하락을 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BTC 마켓을 말씀하셨는데 왜 이제 이렇게 행보했을 때 비트코인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살려고 하냐면 너무 간단한 게 BTC 마켓에서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으로 샀을 때 비트가 하락을 해버리면 사실은 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보했을 때 이렇게 이유 없는 시총이 낮은 코인들을 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전문가도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알트 안에서도 조금은 순환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약간 옆으로 눕는 와중에는 계속해서 이런 장세가 펼쳐질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기준표라는 걸 정확히 잡는 사람이라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해외 거래소 기준에서 66K와 68K를 행보했을 때는 저시총 코인들 위주로 공략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구들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행보, 쉽게 말하면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준점을 정해서 짧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자료 다음 페이지를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5가지의 코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한눈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셨던 코인이 있다면 지금 나가는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두시고 찬찬히 들여다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마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코인을 조금 매수해볼까 고민이 되신다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 크립토 시장, 코인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정확한 인식을 못 해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특징까지 적어왔기 때문에 오. 이런 특징들을 또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서 매 방송 아니면 또 자료로 만들어서 또 배포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필요하시면 또 찾아오시면 됩니다. 오. 길은 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 스캔에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방송 시간 아닐 때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늘 상승률이 더 튀어오르는, 더 많이 높게 올라가는 코인들은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때그때마다 혼자서 찾아보기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정보를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프닝에서도 이 섹터별 움직임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2가지를 꼽아라 라고 한다면 RWA 그리고 AI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 동안의 느낌을 살펴봤을 때 AI가 초반에는 치고 네, 올라가다가 맞습니다. 다시 또 주춤거리는 모습은 나타났거든요. 네네. 그래도 앞으로는 좀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 섹터겠죠. 사실 AI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장기 미래 가치, 장기 두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지향적인 투자.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아시겠지만 완성되지 않은 플랫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제가 이걸 설명드릴 때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AI가 붙었다고 해서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 이 AI 중에서도 어떤 데이터, 어떤 능력을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AI 섹터는 4가지로 분류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가 컴퓨터형이고요. 두 네. 번째가 데이터형, 세 번째가 이제 에이전시형, 네 번째가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형 같은 경우는 연세는 이제 그 전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코인들이고, 네. 두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값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고, 세 번째는 이제 뭐 봇입니다. 봇. AI 봇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코인들이고, 네 번째는 이제 보상. 이제 보상을 줄 수 있는 코인들인데, 이런 성질을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이제 왜 그러냐면 그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 코인을 따라갔다가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낭패를 보셨을 겁니다. 네. 큰 급등과 큰 하락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AI는 어떤 거예요?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데이터 값을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AI 코인이 어떤 거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건데 장부처럼 보시면 돼요. 저장이 된다. 데이터 값을 기록한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고, 데이터 값을 기록을 하면서 또 그 데이터 값을 기록한 거에 대한 보상이 나간다. 이게 AI 코인 생태계라 보시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면 AI는 머리잖아요, 두뇌. 그리고 이제 우리 그 AI 코인들은 장부, 뭐 이렇게 노트라 보시면 됩니다. 오. 이렇게 보시면 좀 쉽습니까? 네,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좀 해설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라는 그런 이 단어가 이제는 우리가 좀 낯서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또 이제는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들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AI 코인들이 주로 이제 RWA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AI 코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맞습니다. 큰 네. 섹터 안에서도 주식 안에서도 하위 섹터로 나뉘어 있죠. 저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안에서 조금 요즘에 눈에 띄는 특징적인 코인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4가지를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더 있지만 일단 뭐 이게 지금 AI 코인을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제 이 친구들이 뜨는가는 아니고요. 예전에 다 큰 상승을 줬습니다. 그쵸. 그죠. 랜더 토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상승을 줬고 뭐 또 우리 국내 거래소에서는 뭐 더그래프라든지 월드코인까지 굉장히 큰 상승을 줬던 코인들입니다. 근데 네. 이제는 뭐 전반적으로 지금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제가 현재 4가지 정도 지금 최근에 이슈했던 코인들의 4가지 성질을 들고 왔고 네. 제가 조금 더 이 코인 시장에 대해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비트코인은 이제 우리가 왕이라 보시면 돼요. 왕이라 보시면 되고 네.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라는 코인 아시잖아요. 이 친구들을 이제 도시와 도로로 보시면 돼요. 오, 그래요. 네, 쉽게 말하면 앱을 만드는 그 이더리움 레이어 1이라고 해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끌어가는 게 이제 이더리움이잖아요. 솔라나 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안에가 뭐가 있냐면 테마주들이 있는 겁니다. 테마들이 쉽게 말하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디파이, RWA, 뭐 AI 있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 왜 솔라나라는 코인은 좋지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될 겁니다. 그 네. 친구들은 이 테마들이 크게 클 수 있게끔 그걸 깔아주는 놈들이고 이 깔아주는 놈들 위에 도시가 있으려면 위에 왕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왕이 비트코인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투자를 하셔야지만 이 크립토 시장 생태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정말 우리가 조금 코인 시장 자체 내에서 이 네트워크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게 전문가님이 비유를 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메이저 코인,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 코인들은 조금 기저에 깔려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다른 코인들이 일단 두각을 나타낸다라고 보는 게 우리 시장의 분위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두각을 드러내면은 이 밑에 애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구나 라면서 메이저 코인들이 또 각광받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때도 온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생태계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저희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라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정보방 안에서 추가적인 얘기들 다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조금 AI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봤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메이저 코인들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부터 실시간 차트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열어드렸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상당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미워해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하나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또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저는 한번 말하면 이 질리도록 제가 또 우리 앵커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서 네. 바로 베어 플래그입니다. 베어 플래그가 이제 좀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이 베어 플래그 패턴이 만들어지려면 66K를 다시 터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66K를 터치를 했죠.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76K 선을 한번 이렇게 돌파를 실패하고 또 이렇게 점차 빠지면서 이제 베어 플래그 패턴이 66K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좀 더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혹시? 네, 보입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은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반등이 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상승장이다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베어 플래그라는 거는 이제 하락 관점 쉽게 말하면 고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주는 게 아니고 고점을 높이고 더 하락을 주는 걸 베어 플래그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는 베어 플래그 패턴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젠가 이제 65K 부근에서 이렇게 좀 큰 상승이 났단 말이에요. 이 부근에서. 참고로 해외 거래소 기준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국내 거래소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 기준 쓰는 거라서 언제든지 뭐 이렇게 달러 가격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원화 가격을 원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 좀 더 정확한 수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보는 게 이제 오더블럭이 발생이 됐어요. 오더블럭이나 옵이라는 건데 네. 오더블럭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관들이 순간적인 매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4시간봉으로 좀 줄여드릴게요. 4시간봉으로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빠졌잖아요. 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FVG라고 부릅니다. 이제 빈 공간 쉽게 말하면 한번 그게 상승을 주고 갭을 메꾼 다음에 제 상승을 줬단 말이에요. 보이시나요? 네. 지금 한번 갭을 주고 어제 새벽 4시쯤에 한번 하락을 준 다음에 다시 상승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기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번 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만약에 이 비트코인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은 비트코인으로는 매수가 재미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별로 움직임 폭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부분이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68K를 돌파를 하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승장으로 도입을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이제 이쪽 라인이죠. 76K를 가야 됩니다. 이거는 뭐 그때 하도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네, 제가 제외를 시키고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68K를 지지를 하고 일단 70K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을 갖춰야 됩니다. 일단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정말 간단해요. 일단 지금 박스권은 그릴 거고 만약 여기서 주저앉는다면 이제 쌍성장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말씀드려서 이걸 돌파를 해버린다면 이제 70K까지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0K를 돌파해버리면 일단 이제 저가 코인들을 매도를 하고 메이저 코인 위주로 또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간단히 이더리움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더리움은 사실 지금 위치가 좀 굉장히 좋아 보긴 해요, 사실은.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이더가 조금 더 네, 낫다. 맞습니다. 그래도 움직임 폭이 지금 이제 국내 거래소 현물 기준에서는 6%대까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과 움직임이 비슷해요. 네. 똑같이 베어 플래그 패턴이 형성되었지만 비트코인 70K를 돌파한다면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300불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조금 더 움직일 때 탄력적으로 움직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현물 가치로서는 좀 많이 상실되었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 차트만 보시더라도 나오잖아요. 이 선이죠, 이 선. 2,100불을 돌파하면 이제 300불까지는 리테스트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제 관점이고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일단 제가 이거는 예전에 한번 또 그림을 그려놨는데 네. 또 내가 일봉을 볼게요. 날봉이 나오네 이상하게. 예, 보시면 일단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은 힘을 잃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단기로 상승을 준다면 피보나치 확장으로 봤을 때 17만 원까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7만 원까지 상승이 나오려면 비트코인이 76K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군요. 네, 크진 않습니다. 지금 전 하락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빠진다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50K라는 선까지 빠진다면 제가 보는 저점은 7만 원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메이저 코인을 사지 말라는 이유가 다 여기 포함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XRP는 사실 이제 뭐 많은 분들 아시죠? XRP는 전송 수단을 위해 만든 코인입니다. 하지만 전송 수단에는 스테이블 코인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힘을 많이 잃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XRP는 제가 또 우리나라 분들께서 많이 또 사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62.80이죠. 피보나치 2,400원 부근을 돌파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치울게요.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파를 한다면 2,900원까지는 갈 수가 있지만 저는 2,900원 갈 것보다는 1,200원, 1,400원 간이 더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하. 이것 또한 비트코인이 이제 76K를 돌파를 하고 이제 79K까지 상승을 했을 때는 3,000원 부분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도 저번 주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이제 76K 선을 지지를 해야지만 이만큼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메이저 코인들은 상승보다 하락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부터 메이저 코인들 한 4가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놓고 이더, 솔라나 그리고 XRP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단기적인 전망을 조금 찾아봤는데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위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긍정적인 포인트를 짚어주셨지만 반대로 솔라나랑 XRP는 오히려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인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특히나 솔라나와 XRP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라도 손실을 메울 수 있는 전략들 추가적으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궁금증이 해소가 덜 됐다라고 하신다면 하단에 QR코드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 전반을 같이 둘러봤으니까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께 또 교육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 통해서 교육도 한번 들어볼 예정인데요. 원래 전문가님이 이렇게 서서는 같이 실시간 차트를 보자라고 하셨었지만 그때 같이 활용하는 지표들에 대해서 조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상세하게 짚어주고 넘어가신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평소에 전문가님의 이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미 조금 익숙하다 싶게 지표 몇 가지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해 주신다고요. 높이를 좀 낮춰서 이제 누구나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걸 들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워낙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표는 OBV입니다. 언밸런스 볼륨입니다. 일단 OBV는 제가 한 번 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거래량을 누가 사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래량만 보는 거예요. 거래량만. 그래서 우리가 개념 보시면은 이제 OBV 상승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OBV가 상승을 하는데 이제 그 캔들이 하락을 하면 고래 지갑들이 매도하고 있다라 보시면 되는 거고 하락하고 있지만 OBV 차트가 상승을 하면 고래가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준점을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평선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차트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코인 지금 시기는 단기로 접근을 해야 된다. 단기로. 왜 단기로 접근을 해야 되냐? 네, 아무래도 유동성 자금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불확실해요. 뭐 어떻게 뭐 크립토 시장으로 확 쏠리는 것도 아니고 다양하게 지금은 분포되고 있는 입장이라서 단기로 접근을 합니다. 단기로 제가 많이 보는 건 5일선과 21선으로 보는 겁니다. 뭐 우리가 단기로 봤을 때 큰 수익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의 수익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선은 5일선과 이제 21선을 보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골든 크로스라 말하죠. 5일선과 21선이 뒤에도 뭐 그림이 있지만 다시 또 뭐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그려져서 이 크로스보다 위에 있으면 네 골든 크로스라 부르는 거고 아래에 있으면 데드 크로스라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 지표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지표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그림을 이미지로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전에 CVD라는 지표가 빠졌네요. 이 CVD라는 지표는 우리 앵커님도 처음 보시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CVD 지표 같은 경우는 여기 정의가 나오네요. 시장가 매수, 시장가 매도 누적값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언제 반등점, 언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아시면 쉽습니다. 뭐 CVD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영어 들어가는 게 힘들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서 또 제가 이미지 파일 설명을 드리기 위해 들고 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정의는 CVD가 상승해서 매수세가 더 강함, 돈 들어오는 중.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고 CVD가 하락을 하면 매도세가 더 강함, 돈을 파는 중, 빼는 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격이랑 CVD가 다르게 움직이면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것 또한 이미지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밑에 내용 네. 가격이 올라가지만 CVD가 떨어지면 가짜 상승, 스캠성, 휩소다라 보시면 되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지만 CVD가 올라가면 진짜 매집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단기로 현물 종목을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 지표가 만들어진다는 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겁니다. 이게 어떤 지표입니까? 앵커님 혹시 처음 보시는 지표시죠? 네, 뭔가 색깔도 현란하고 색깔이 어떤 게 이뻐요. 뭔지 색깔이 모르겠는데요. 이게 CVD 지표입니다. 이래 보시면 어렵잖아요. 왜냐, 이런 수치 다 지우세요. 필요 없어요. 보지 마. 절대 보지 마. 이거 보면 헷갈립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팔고 있다.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등을 주더라도 이렇게 지금 상승을 주지만 아직까지 하락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상승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빠지죠. 빠집니다. 빠지고 이것도 네 하락이 커지만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또 바뀌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구간에서는 네 가짜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뀝니다. 여기서 이렇게 매도가 나왔고 여기 약해지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여기부터는 우리가 네 상승선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을 겁니다. 뭔가 부족하죠. 내가 만약에 여기 샀는데 언제 팔지 모르겠다. 언제 팔지 모른다. 물음표가 생깁니다. 자,
이래서 또 정진영 전문가가 준비한 게 볼린저 밴드도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뒷페이지 보시면은 완성된 기술적 지표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인 용어는 우리가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도 CVD가 올라가면 네, 가짜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그 지표들을 좀 설명하기 전에 한 개씩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CVD 지표, 일단 바로 보시면 이해가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 부분이고 계속 보시다 보면 적응될 것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골든 크로스입니다. 여기 골든 크로스 단기선에서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상향 돌파가 나온다. 이게 이제 5일선과 21선에 대한 골든 크로스 구간 돌파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OBV가 하락 이후 상승으로 전환합니다.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OBV가 하락하고 있으면 이건 가짜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예, OBV 반등 나왔을 때, OBV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캔들이 이제 올라가거나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OBV가 올라가고 있으면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다. 대부분 우리가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부분 가짜 상승과 진짜 상승을 구분하기 위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CV도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고, 아까 그 내용들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만든 지표예요.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지표를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사실 3개인가 4개 이상을 동시에 쓰려고 한다면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수정을 해서 이 지표들을 묶었어요. 묶으면서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는 지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네, 바이 시그널이 뜹니다. 바이 시그널이 떠서 우리가 언제든지 추세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정말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좀 지울게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해진 게 뭡니까? 바로 볼린저 밴드가 더해졌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의 기본 용어, 일단 기본 용어는 우리 앵커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의 정의를 아시나요? 표준 편차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게 상승이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평균적인 폭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만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정리를 얼추 할게요. 알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만 이해를 하더라도 충분히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를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제가 해석을 해드리자면 이 볼린저 밴드는 사실 횡보를 했을 때 많이 씁니다. 횡보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지표로서 우리가 이제 상단 밴드에 대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똑같이 바이 시그널이 떴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대신에 이 지표를 활용하려면 이 4시간 봉으로만 됩니다. 1분 시간에서는 좀 지표가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단기 매매라고 해서 4시간 봉에 맞춘 거거든요. 일단 바이 시그널 떴을 때는 위 상단에 볼린저 밴드가 되었을 때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매도가 나오고 밑에 똑같이 바이 시그널 떴고 이렇게 볼린저 밴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을 탔죠. 볼밴드 탔고 최단적으로 이게 되었을 때 매도세가 나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는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시총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든 2%든 이 지표를 이용하면 우리가 좀 더 투자 기준점을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표가 아무리 좋더라도 100%의 적중률을 낼 수 없다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투자했을 땐 어떤 기준점으로 투자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게 과연 이더리움 저 큰 데만 쓸 수 있을까? 아닙니다. 제가 사실 이 지표를 만든 이유는 가벼운, 우리가 또 달콤한 게 가벼운 친구들이 좀 달리기 좀 빠르잖아요. 저도 살이 찌니까 달리기 좀 느려지던데 제가 옛날 날씬할 때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몸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 알트코인들도 이렇게 됐을까라고 들고 온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렌더 토큰 아까 AI 코인인데 이것도 좀 미드캡 정도 시총이거든요. 미드캡 정도인데 이것 또한 이렇게 뜹니다. 시그널 뜹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시그널 뜨죠. 시그널이 뜹니다. 이거는 별로 안 떴네요. 일단 시그널이 뜨는데 이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 미드캡도 소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정말 총이 낮은 가벼운 친구도 됩니까?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돼요. 자, 보시면은
이게 신퓨처스 코인인데 이것 또한 뜹니다. 물론 이때 이제 바이 시그널 떴을 때 굉장히 큰 폭이 상승 줬기 때문에 이때 들어갔다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 뭐 메이저 코인, 그다음에 뭐 미드캡, 그다음에 스몰캡 이런 코인들이 대부분 움직임벽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매수에 들어가더라도 이 부근이면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 20% 이상 수익은 났을 겁니다. 충분히 이 바이 시그널로 해서 우리가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지표의 규칙을 지키셔야 돼요. 지표에.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진입을 했다가 볼벤에 되었어요. 볼벤에 되고 팔아야 되는데 내가 못 팔았습니다. 욕심이 생기잖아요. 야, 그럼 한 번 더 올라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돈 잃는 거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1%든 2%든 내가 수익을 낸다는 건 자체적인 부분이 굉장히 감사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앵커님 혹시 보시면서 좀 궁금하신 거라든지 이런 건 좀 없나요? 또 투자자분들 대변해서 말씀해 주시면. 일단 바이 시그널이 뜨게 만들어 놓으신 거는 전문가님만의 노하우이신 거죠. 네, 지표로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정보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그걸 설정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교육을 해주시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또 들고 왔습니다. 자, 이걸 제가 누락을 했네요. 자, 보시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함수값이에요. 자, 이거를 쉽게 말하면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지표로 치면은 지표에 이제 내 스크립트라는 게 뜹니다. 거기다가 저장이 돼요. 네, 그럼 이 지표가 바로 뜹니다. 이 지표로 적용 바로 뜹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함수값만 저장해서 붙여 넣으면 돼요. 이거를 제가 드리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정진영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지표를 더해서 최대한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좀 접근을 했고 또 굉장히 쉽게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현물 종목 접근하실 때 좀 애매하다,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현물 종목에다가 다 이걸 대입을 해서 바이 시그널 최근 떴던 종목을 유심히 이제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이제 뭐 소액 또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히든 종목입니다. 자, 히든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뭐 사실 제가 힌트를 좀 줬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힌트를 좀 드리자면 AI 코인입니다. AI 코인이고 AI 코인에서 제가 4가지 섹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뭐 컴퓨터, 그다음에 뭐 데이터, 에이전시, 서비스. 데이터에 들어가면 데이터 저장용이라 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바이 시그널이 떴고요. 현재 이렇게 또 하락을 줬습니다. 하락을 줬고 지금 제가 봤을 땐 저점이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지금 뭐 POC 메모 때문에 보더라도 한 번 더 여기까지는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계산이 어렵지만 충분히 이 정도 폭이면 제가 볼 때 20%에서 30%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코인 시장이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손절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고로 이 비트코인 시장, 크립토 시장은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네, 유동성 대체 자산, 두 번째는 인플레 자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 자산이라는 거는 유동성, 쉽게 말해서 뭐 예전처럼 가치가 없을 때 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나가는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중에서도 이 크립토 시장은 손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겠지만 지금 굉장히 시장이 좋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순환에 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더라도 현재 지금 거래량이 없는 코인만 들어가시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필수입니다. 손절만 잘하면 크립토 시장 정말 돈 재밌게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이 사용하시는 지표부터 그리고 전문가님의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더 자세한 활용 방법 그리고 자세한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지금 정보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